안녕하세요. 저는 개구쟁이 쌍둥이 딸들 키우며 우당탕탕 정신없이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부쩍 장난기가 많아진 아이들이 작당을 하고 엄마 놀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바람에 다른데 눈 돌릴 틈도 없이 복잡거리며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야 간신히 한숨 돌리곤 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워낙 소란스러워 그런지 썰물처럼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보고 있자면 도리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곤 하죠. 이럴 때 사람이 참 상념이 많아져요. 한동안은 그 시간이 참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요즘 친구들로부터 이 채널을 소개받은 이후로 잔잔한 가운데 다양한 인생사 들으면서 심신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안정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저도 제법 애를 먹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야 시댁과 크고 작게 마찰을 겪는 일이 일상 다반사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가 심했어요. 뭐 그렇게 잘난 놈이라도 아들 가진 유세란 유세는 다 떠는 시어미 밑에서 살다 정말이지 사리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너 지금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내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식구지. 식구들 다 내팽개치고 네 입 하나 채우면 그만이다 이 말이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 다 비웃을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누가 어머니 식구예요? 어머님이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식구로 받아들여 준 적이 있으세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식구는 무슨... 딱 듣기에도 사이좋은 고부간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맞아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력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노력을 하고 또 하고 그리 용을 써봐도 며느리 그저 만만하게만 보고 우습게 여겼던 시댁 식구들의 진정한 식구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댁꼴이 저 모양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미치지 않은 이상 저 집으로 시집을 갔겠습니까? 저 인간들도 처음에는 제법 멀쩡한 사람 행세를 했었죠. 특히 남편이라는 인간이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연합 동아리 활동에서였어요. 남편은 저를 처음 볼 때부터 관심을 표했으나 사실 저는 남편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외모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제 쪽이 월등히 나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자기가 관심 주는데 왜 무시하냐며 적반하장으로 굴었더라면 진작 떨곤 했을 텐데 그래도 머리는 굴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관심 없다는 티를 대놓고 내자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 인맥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닌 줄은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꿈에도 몰랐어요. 치밀해도 참 못돼 처먹은 방향으로 치밀한 인간이었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다소 껄끄럽게 헤어지고 나서 만만치 않은 취업 준비까지 겹치게 되니 나름대로 당차다고 자부했던 저도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다시금 제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락이 오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힘든 사정도 조금씩 털어놓게 되고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남편은 저랑 만나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유난스럽게 굴었습니다. 저도 여자인지라 저 없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것 같은 남자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저렇게 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살아도 아내 속 안 썩이고 평생 저 배신할 일이 없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남자라고 남편을 집으로 데려갔을 때 부모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출신 학교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다니는 직장으로 보나 뭘 봐도 객관적으로 제가 아까웠으니 왜 안 그러셨겠어요. 다소 처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아깝다고 할 판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마음에 차지하는 사윗감이었으니 저희 부모님 그러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부모님께 인사시키면서도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지영아, 네가 우리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손을 봐도 훨씬 괜찮은 남자들 네 앞에 줄을 설 텐데 꼭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어? 그래. 아빠도 사실 그 사람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 당장 헤어지지 못하겠으면 결혼이라도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 엄마, 아빠, 내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잘났다는 놈 만나보니 저 잘난 줄 너무 잘 알아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더라. 이제 이래저래 기싸움하는 것도 피곤해. 저 사람은 내 말이라면 콩 심은데 팥난다고 해도 고지고대로 그러려니 할 사람이야. 겪어보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 나는 결혼해서도 내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랑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조건이 좀 처져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사람만 봐줄 수는 없을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부모님 환심사겠다고 남편도 저희 친정의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기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잘 보일 방법이 그것 말고 더 있겠어요? 그저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것 말고 자기도 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집 보내는 그날까지도 저희 부모님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일은 없었지만요. 이런 저희 집의 부정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시댁에 첫인사를 갔을 때는 제가 아주 환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말로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남편 수준에 저 같은 여자 다시 만날 일은 없을 테니 어떻게든 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했으면 시집와서 좀 잘해줄 일이지. 절 제대로 취급해준 건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그날만큼은 온 시댁 식구들에게 마치 귀한 사위 마냥 백년 손님 대접을 받은 저였습니다. 우리 태구가 연애하고 아주 넋을 놓고 다니길래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를 만나나 했더니 아가씨가 너무 참하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빠졌는지 알겠어? 앞으로 결혼하면 정말 딸처럼 엄마처럼 잘 지내봐요 우리. 저희 집이랑은 너무 다른 환대받는 분위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시댁에 와서 이리 대접을 받는데 남편은 우리 집에서 늘 미적지근한 반응만 얻었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과 시댁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도 이 집에서는 귀하디 귀한 자식일 텐데 그런 자식 예비처가에서 눈칫밥 먹는 걸 알게 되신다면 지금처럼 나를 반겨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니 목구멍에 넘어가는 밥이 까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 온다고 밥상은 얼마나 상다리 휘도록 휘황찬란하게 차려주셨는지 감사하다 못해 송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으나 결국 부모님께서 고집스러운 딸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져주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좋은 일 앞두고 웃게만 해줘야 했는데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앞으로는 강서방한테도 잘할게. 우리 딸 그만 화 풀어. 그래, 너 걱정한다는 이유로 정작 네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아빠도 미안해. 언제 강서방 한번 집으로 데려와 봐. 친정 부모님이 무슨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고 마냥 철없는 딸 자식은 한 곱이 넘겼다 싶어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게 불행으로 뛰어드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이 세상의 진리라고 된양 굴었고 시댁에서는 귀한 손님 모시듯 저를 대했습니다. 아직 표정에서 아쉬움을 아주 걷어내지를 못하셨지만 친정 부모님 역시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으니 앞으로 펼쳐질 제 결혼 생활에 걱정거리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데 든 시간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저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곧장 시댁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시댁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냉랭하게 느껴졌지만 괜한 생각이라 고개를 휘저으며 시부모님께 인사부터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도 이제 시집 와서 이 집 식구가 됐으면 당연히 여기부터 들리는 게 순서 아니니? 벌써부터 친정 먼저 챙기는 거 보기 좀 그렇구나.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간드러지던 시어머니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하고 고압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제가 대꾸할 말조차 곧장 찾지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자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라는 놈이 대뜸 이러는 겁니다. 아유, 엄마도 참 이제 가 시집 왔으니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제 지영이도 우리 집 식구인데 앞으로는 달라지겠지. 그렇지, 지영아? 모자가 쌍으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신혼여행에서 사온 기념품을 신이 나서 풀어놓으며 시댁 식구들끼리 뭐가 그리 재미난지 한참을 깔깔거렸으나 제 머리는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태구 씨, 아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우리가 우리 집 먼저 들른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이럴 때는 보통 친정부터 먼저 들른다며. 우리가 거기 길게 있었던 것도 아니야. 오래 있기로는 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장시간 비행기 타느라 지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잡아둔 당신 본가가 더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강서방 피곤해서 안 된다고 우리 앉자마자 요기부터 시키고 곧장 보내줬어. 그게 어머님한테 친정 챙긴다는 소리까지 들을 일이냐고.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당신 대답은 또 그게 뭐야? 시집 와서 잘 몰라서 한 거라고? 그럼 이제 친정이랑은 연이라도 끊고 시댁 일만 신경 써라. 뭐 그런 뜻이야? 한밤이 되어서야 겨우 시댁에 풀려나오고서야 분해서 남편에게 쏘아댔습니다. 어떻게 제 집 식구 되자마자 저렇게 싹 안면몰수를 하고 태도를 180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저 정도면 사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했어요. 거기다 대고 제 엄마 편을 들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은 불난데 기름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은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 아이, 자기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겠어?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우리 식구들한테는 처음 인사드린 거잖아. 그런 자리에서 괜히 말 뾰족하게 해서 분위기 싸게 만들면 결국 누구한테 손해겠어? 세 사람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분란 생겼다며 괜히 자기를 고깝게 보실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자기 생각해서 그런 거지. 자기 집 먼저 들른 거 나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지만 워낙 한순간에 뒤바뀐 시어머니 태도에 당황을 한지라 솔직히 저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결국 믿을 건 남편뿐인데 저 사람까지 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영부영 넘기고 말았어요. 결혼 직후에도 여전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랴, 회사 생활하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스트레스였던 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어머님, 제가 업무 시간 중에는 전화 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다른 급하신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얘가 아주 세상 일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유세를 떨어? 너 지금 네 남편보다 좋은 직장 다닌다고 시위하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가정생활에 충실한 게 첫 번째지. 너 벌써부터 이렇게 어른 말을 우습게 여기면 내가 너를 믿고 우리 집을 맡길 수 있겠어?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한테 며느리인 제 존재는 아들보다 잘난 조건으로 당신 귀한 아들 기를 죽이는 얄밉고 괘씸한 여자였습니다. 대체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고깝게 볼 거면 애초에 왜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도록 내버려 둔 건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이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결혼 전에 저를 공주 떠받들듯 하면서 제 환심을 사려고 갖은 애를 쓴 건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아도 이보다 더 거하게 맞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도 좀 산다 하고 우리 태구가 그렇게 너랑 결혼 못하면 죽는다고 난리를 쳐서 허락했더니 정작 처가덕이라고는 하나도 본 것 없고, 그러면 너라도 죄송한 줄 알고 더더욱 우리 태구랑 우리 집안의 정성을 보여야 할 것 아니야?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집에서 딸 시집 보내면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싶었는데 그러질 않으니 본인 심기를 거슬렀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는 시댁이라고 저희 결혼하면서 크게 보태준 것도 없었어요. 집은 애초에 반반해서 마련하기로 했으나 제가 모아둔 것이 더 많았으니 사실 반반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 마련해주지 못할 형편은 아니었으나 가뜩이나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신혼집 해달라는 얘기까지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딸 그 집안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속이 쓰리실 텐데 신혼집 마련할 능력까지 없다는 걸 아시면 부모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셨겠습니까? 남편은 저보다 집에 보탠 게 훨씬 적으면서도 돈이 모자랐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에서 얼마간 돈을 받기는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액수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집에 돈은 제가 더 썼는데 그걸로 저한테 생색을 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시어머니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어떻게 나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이랑 지금이랑 저렇게까지 태도가 다르실 수가 있어? 나 정말 이런 대접 받으면서 당신이랑 살아야 해? 엄마가 워낙 자식들을 아끼셔서 그래서 서운해서 더 저러시는 걸 거야. 자기 나랑 사는 거지 우리 엄마랑 사는 거 아니잖아. 누가 뭐래도 나는 자기 편이라고. 자기도 알지?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이 더 얕게 굴었습니다. 이미 하는 행동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그래도 입으로는 항상 제 편이라는 소리를 입에 침도 안 바라고 내뱉은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믿을 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겠어요? 복장이 터지는 와중에도 그래, 저 사람이 내 편인 게 가장 중요하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달랬습니다. 결혼식까지 끝나 같이 사는 마당에 이제 와서 결혼을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자꾸만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건 당신 아들보다 제가 잘났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뭐 하나라도 해줄까 싶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특히나 명절에 양가에 똑같이 선물을 해드려도 저희 집엔 더 좋은 거 해줬을까 싶어서 눈을 세모로 뜨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태구보다 벌이 좀 더 된다고. 친정이 더 신경 쓰고 그러는 거 그거 정말 잘못된 거다. 넌 엄연히 유부녀고 출가 외인이야. 그 집안에서도 그걸 인정했으니
딸 자식 우리 집에 시집 보낸 거 아니겠니? 아무쪼록 자중하고 가족끼리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없도록 네가 더 마음을 써야 해.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다. 저희 엄마 아빠가 저 시집을 보낸 거지 자식을 내다 버린 건가요? 이 집에 시집 왔다고 마치 저희 부모님과 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기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한테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 딸 시집 보내고도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까 생각해보니 바로 답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물론 성격까지 쏙 빼닮아 얄밉기 짝이 없던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아주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환장의 짝꿍이 따로 없었죠. 너만 만날 그렇게 좋은 거 혼자 쓰지 말고 우리 태희 신경도 좀 쓰거라. 비슷한 나이 시누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해? 아이, 엄마 또 괜히 그런다. 언니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나 그런 거 바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쓰는 명품 화장품에 눈독 들이면서 꼬치꼬치 캐물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 옆에서 바람 넣은 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호구로 봐도 유분수지. 제가 쓰는 물건 하나하나 참견해가며 욕심이 번들거리는 눈을 뗄 줄 모르는데 욕심 많은 것도 꼭 제 어미를 닮았다 싶었어요. 언니 고생이 많네요. 저기 육전 다 떨어졌더라. 육전은 금방 부쳐야 맛있잖아. 조금만 더 고생해 언니. 쟤는 손이 왜 저리 느리다니. 이래서 집에서 딸 자식 공부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는 제 딸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육전만 처먹고 있는 꼴 그대로 두고 저만 죽어라고 부려먹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제 뱃속에 우리 딸 쌍둥이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둘이라 그런지 아직 5개월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배가 제법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점점 호흡도 가빠져 오고 있었는데 몇 시간을 불 앞에 서 있자니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임신한 마누라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거실에서 좋다고 술이나 처먹고 있는 남편 놈을 뒤집개로 쥐어 패고 싶었습니다. 당신 식구들이 임신한 마누라 그렇게 잡돌이를 하는데 술이 넘어가? 나 같으면 애들 잘못 될까 걱정돼서라도 그러고 있지를 못하겠다. 내가 지금 남의 자식 가졌어? 당신은 아빠 아니야? 결혼 전만 하더라도 나한테 뭐든 다 해줄 것까지 굴더니 이제 결혼했으니 볼장 다 봤다는 거야 뭐야? 내가 그동안 당신 식구들한테 좀 잘했어? 우리 집에 뭐라도 더 해줄까 싶어 쌍심 지켜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는 좋은 거 하나 제대로 못 해드리면서 어머님한테는 달마다 선물이다 뭐다 하며 좀 갖다 바쳤어? 아가씨한테는 또 어떻게 했는데? 내 물건 하나 편히 못 사고 뭐 하나 살 때마다 아가씨 것까지 사다 바치며 눈치란 눈치를 다 보게 만들고 내가 무슨 당신 식구들한테 빚이라도 졌어? 그거 뻔히 알면서 남일이라는 듯이 구는 당신은 또 어떻고? 결국 폭발해서 그동안의 불만을 쏟아내는 저를 보는 남편의 눈빛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아 그럼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좋은 거 보면 욕심 좀 날 수도 있지. 그거 싫으면 당신이 처신을 좀 잘했으면 중간에 나까지 껴서 이렇게 피곤할 일 겪지 않아도 되잖아. 아 태희도 그래. 자기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새언니가 자기는 가져보지도 못한 온갖 좋은 거 다 쓰는 거 보면서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들겠어? 그거 보면서 당신은 안타깝지도 않아? 마지못해 자기 살 때 하나 더 산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생색을 내? 그러니 우리 식구들이 당신한테 정을 붙일 수나 있었겠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남편놈한테 살이까지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뇌 속까지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어요. 당신, 그게 지금 당신 아이까지 가진 아내한테 할 소리야? 대체 이럴 거면 당신 왜 결혼했어? 결혼을 했으면 부모한테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가정에 충실해야지. 내가 이런 당신을 어떻게 믿고 같이 쌍둥이를 키워?
당신이 먼저 우리 식구들 가족으로 여기고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어? 당신 잘난 거 알아서 은근히 우리 집 식구들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당신보다 한참 처지는 모자란 남편하고 같이 사니 시댁 식구쯤은 우스워? 당신 부모님들도 나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참아줬으면 당신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화가 나다 못해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허락 받겠다고 제 부모님 앞에서 굽신대던 남편은 결혼 이후로는 처가의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생신, 명절 연락도 제대로 안 드려서 제가 대신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아냈으니 볼 일은 다 봤다는 듯이 마치 저희 친정 부모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던 게 바로 저 남편이라는 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할 바 하겠다고 시댁의 화수분 마냥 퍼다 바치고 있었던 거죠. 호구도 이런 호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게 저놈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속아도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는 건가. 억울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는 시댁의 호구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놈 하는 꼴을 봐서는 제 잘못이라고는 절대로 인정할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제 본색 숨길 때도 저와 제 부모 우습게 본 놈이 이제 제가 애까지 가졌다고 본색 드러난 판에 제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저놈 식구들한테 잘 보일 일 없죠. 사실 안 보고 살면 딱 좋을 인간들이었습니다. 뻔질나게 걸어오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 성질머리에 부하가 치민 모양이었습니다. 제 회사 앞까지 와서 제 이름 대며 들어오겠다고 난리를 피운 게 사무실에까지 전해졌어요. 경우가 없어도 어찌 이리 경우가 없나 싶어 열이 확 뻗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태구 씨 직장 가서 이추태를 부려도 가만 계시겠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사위랑 며느리랑 같아? 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감히 어른 연락도 못 본 척 너 너희 집에서 이렇게 배웠니? 이제 그 집 식구라면서 또 우리 부모님은 왜 끌어다 욕하시는데요? 어머니 정말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정말이지.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내가 그렇게나 눈치를 봤나 싶어 허탈할 지경이었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또 무슨 말을 한 건지 퇴근하고 돌아가니 남편이 도끼 눈을 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당장 가서 사과드려. 내가 미쳤다고 사과를 해? 네 엄마 무슨 짓 했는지는 못 들었니? 너 아주 이혼당하고 싶어서 작정했어? 너 계속 이따위로 굴면 뱃속에 애고 뭐고 너랑은 계속 못 사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홧김에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계속 저렇게 구는 것 같으면 저런 인간을 어찌 믿고 같이 애를 키운단 말입니까? 제가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도 그제야 아차 싶었던지 방문 앞에서 빌빌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자기 화 가라앉혀. 우리 딸내미들 놀라겠다.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그때라도 그만 그놈하고는 갈라서야 했는데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싶은 마음 만만이면서도 뱃속 아이들을 생각하니 차마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서러움에 눈물을 또르륵 흘리면서 생각한 건 따스한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품은 딸이 남편과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줄 알면 무너져 버릴 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친정으로 달려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본인들 자손 잘못될까 봐 걱정은 됐는지 아니면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한 건지는 몰라도 그러고 아이 낳을 때까지는 시댁도 좀 잠잠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선 제 마음이 다시 돌아올 리는 만무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아이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채로 우리 가연이 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아빠와 친가 식구들 미운 것과는 별개로 제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귀엽고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바라던 손자가 아닌 손녀라고 별로 눈길도 주지 않던 시어머니와는 달리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친정 부모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엄마 눈은 감격에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치영아, 어쩜 이렇게 너 갓 태어났을 때랑 똑같이 생겼는지. 유전자가 정말 신기하긴 하구나. 너 막 낳았을 때 생각도 나고. 우리 딸 많이 아팠지? 정말 고생했어. 제 자식 봤다고 입이 귀에 걸린 남편한테도 못 들은 말을 해주시는 엄마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 엄마의 기쁨의 눈물이 피눈물로 바뀔 것 같아 마음이 찢기는 듯 했어요.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었기에 육아휴직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미처 추스르지 못한 몸으로 신생아를 둘이나 보는 일은 벅찬 일이었어요. 혼자서 애 둘 본다고 아등바등하는 딸 자식을 위해 매일같이 친정엄마가 아이들 같이 봐주러 와주셨습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으면서 오지 말라니까. 아휴,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너 혼자보다야 둘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낫다 뿐이겠어요. 저한테는 친정엄마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야 일한다는 핑계로 늘 늦게 들어와서 잠깐 애들 얼굴 보고 좋아하는 것 말고는 거의 육아에 참여를 안 한다고 봐야 했어요. 어차피 도움 안 되는 인간이니 모른 척 했으나 일이 없는데도 야근 핑계를 댄다는 걸 진작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댁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행여나 애 봐달라고 부탁 한번 할까 싶어 전혀 없이 몸을 사리는 꼴을 보니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제가 겪은 고초를 한 번도 엄마한테 털어놓은 적은 없었으나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엄마도 눈치를 채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영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엄마도 겪어봤잖아. 살면서 답답함을 못 견딜 것 같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엄마는 언제나 너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줄 거라는 거 알지? 자식은 부모한테 창피하고 그런 거 없는 거야? 차마 자존심에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제가 차마 털어놓지도 못하는 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날 엄마 가시고 아이 재워놓고 숨죽여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늘 아래 저 위해 주는 이들은 친정 부모님 뿐이셨습니다. 아이들 이제 겨우 스스로 제 몸 가눌 정도로 자랐을 무렵 부쩍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엄마셨어요. 엄마, 자꾸 아픈데 참지 말고 병원에 가자.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안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갈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나랑 같이 가. 아유, 애들 때문에 집 밖으로 얼씬도 못하면서 무슨. 알았어. 엄마 내일 병원 꼭 갈 테니까 애기들 보고 있어. 저 어릴 때도 만성 위염을 달고 사셨기에 또 위험이 도졌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딸 자식 평온하게 살지 못하는 걸 보니 더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닌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엄마의 병명은 위염이 아니었어요. 지영아, 어떡하냐? 너희 엄마 암이란다. 결과 나오는 날 동행한 아버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휴대폰을 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 길로 아이 둘을 이고지고 친정으로 내달렸습니다. 아이고, 아우 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 바람 들어. 엄마 아프다고 이러고 뛰어온 거야? 아유, 엄마 괜찮아, 지영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엄마!
엄마를 위로를 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엄마의 암 발병 소식에 그간 참았던 서름까지 한꺼번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 같지도 않은 인간들한테 시달리는 동안 내 엄마 얼굴이나 한 번 더 볼 것을, 미리 병원 한 번 모시고 갈 것을, 후회가 끝도 없는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로 저는 거의 친정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침마다 애들을 이고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으로 향하는 제게 남편이 뾰족하게 굴었습니다. 가정 있는 여자가 친정 나들이도 하루 이틀이지 집에 붙어 있을 일이지 어딜 자꾸 싸돌아다녀? 나들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장모님 위암이란다. 한 집에서 제 자식 봐드리면서 우리 엄마가 아픈 줄도 몰랐지? 너 같은 놈도 사위라고. 어차피 애들 보는데 보탬이라고는 안 되면서 내가 어디서 애를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나 건드리지 마. 안 그래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와버렸어요. 내 부모가 중하지, 나를 가족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남편놈이나 시가인간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알 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엄마 곁에 더 붙어있고 싶었어요. 그동안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월급으로 결혼 이후 챙기지 못한 것까지 모조리 쏟아서 엄마를 챙겼습니다. 시댁 눈치 본다고 쓴 것까지 죄다 빼앗아다 우리 엄마 갖다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휴, 나한테 쓸 거 있으면 네 새끼들한테나 써. 사부인 성미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책 잡힐 일 하지 말고. 그동안 나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나한테 뭐라고 해?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엄마 괜한 신경 쓰지 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매일같이 친정에 간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돈 한 푼 안 벌면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너 네 부모만 중하고 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니? 내가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라고 가르쳤건만. 저희 엄마 아프시단 얘기도 분명 들으셨을 텐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으시네요? 며느리나 사돈을 어찌 생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돈은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모았어요. 아드님 뼈 빠지게 번 돈 한 푼도 저희 친정에 갖다 준 적 없으니 용건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뭐라고 욕을 하든 말든 끊어버렸어요. 경우가 없어도 저 정도면 지능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생판 남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저희 친정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그만 돌아버린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 얼굴 보러 다니며 정성을 쏟았으나 엄마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거치며 이미 다 달아나버린 머리카락을 대신해 잠도 줄여가며 직접 든 뜨개 모자를 씌워드리던 날 눈이 불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으나 엄마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영아,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무엇 하나 쉽게 결정하기 힘들 거라는 거 알지만 언제가 되었든 가장 중요한 건 네 행복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절대로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야. 알았지? 의식이 남아있을 때 엄마가 제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행복하지 못한 딸 자식을 두고 가는 엄마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눈물로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엄마 빈소가 차려진 지 벌써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남편이라는 놈은 코빼기도 비추지를 않았습니다. 남편도 안 나타난 마당에 시댁 식구들이 나타날 리가 만무했죠. 아무리 그간 사이가 냉랭했다 하더라도 같이 자식 낳고 사는 사이였습니다. 엄마 아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나가는 말처럼 의무적으로 장모님 괜찮냐고 몇 번 물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친정에 한번 들르지도 않은 놈이었어요. 하물며 아픈 사부인 걱정은커녕 며느리가 친정에 뭐 하나라도 갖다 바칠까 싶어서
눈에 불을 켠 시험이라고 문병 한 번을 왔겠습니까? 다른 시가 인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돌이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인지 분해서 치가 떨렸습니다. 오죽하면 그동안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묵묵히 사돈 흉 한 번 보시질 않으시던 아버지께서도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 사돈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사위고 사돈이고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추지를 않을 수가 있어? 아무리 처음에 우리가 서운하게 했다고 해도 제 아내 어머니인데 결혼으로 우리 딴에는 잘 지내보겠다고 철마다 보양식의 용돈에 사위라고 챙겨준 게 얼마인데 우리한테 소홀해도 너한테만 잘하면 그만이라 서운한 마음 달래고 또 달랬는데 그런데도 내 딸 마음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 내 아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홀대를 내? 울분에 찬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당장 남편이라는 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너 정말 나랑 갈라서자 이거야? 설사 갈라지기로 한 부부라도 부모 장례식에는 오겠다. 니는 뭐가 그리 잘나서 일이 비싸게 울어? 어? 아이 참, 나라고 도리 몰라서 그래. 태희 결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부정타게 무슨 장례식을 가냐고. 엄마가 저리 성하신데 그럼 어떡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진짜 등신이야? 제가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죄다 놈한테 퍼부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렇게 장례식 첫날이 거의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조문객들이 거의 빠져나간 다음이었어요. 너 내 아들한테 그런 막말을 해? 니까지 게 감히 뭔데 내 아들을 함부로 대? 그럼 우리 딸 결혼 얼마나 남았다고 결혼식장에서 부정 탈 일 있어? 네 엄마인데 그렇게 좋으면 너나 혼자 지킬 일이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장이라도 저 시험이라는 여자 사지를 찍고 싶었습니다. 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라 복수심으로 기운이 뻗쳐올랐습니다. 오냐, 엄마 장례식만 끝나고 보자. 저 빌어먹을 놈의 집구석과는 영영 인연을 끊으리라 다짐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러니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우르르 몰려온 그 인간들을 보고 저나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가씨 결혼에 부정 탄다며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더니 여기는 뭐하러 오셨어요? 애도 참. 그럼 사부인 가시는 걸 모르는 척해? 그건 사람돌이 아니지. 그럼요 언니.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돈어른 장례식이 더 중요하죠. 뭐 좀 도울 거 없어요? 제 올케 부엌대기 부리듯 할 때도 살살 약올려 가며 처먹을 줄이나 알던 인간이 웬일로 이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 뒤로 남편놈이 쭈뼛대며 다가왔어요. 여보, 많이 서운했지? 내가 미안해. 지금이라도 뭐든 할 테니까 시켜만 줘. 상복부터 입을까? 어딜 감히 가족 행세를 하려 듭니까? 상복이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기 가서 조문객분들한테 육개장이나 날라. 우리 엄마 마지막 지켜주겠다고 와주신 귀한 손님들이니까 깍듯하게. 알았어? 저 인간들이 절대로 속셈 없이 여기까지 행차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 시커먼 속내에 또 어떤 더러운 계산이 있을 줄 알고 저것들 하는 짓을 굳이 곧대로 믿겠어요? 그러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 힘들어 죽겠어. 무슨 인간들이 이렇게 끝도 없이 와? 쉿! 입 조심해 이거 사. 네 새언니 앞으로 돌아올 유산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데 이럴 때 바짝 땡겨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매 눈으로 저것들 하는 양을 안 보는 척 지켜보던 제게 그 속내를 훤히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엄마가 제 앞으로 남겨준 유산이 상당하다는 걸 듣고 아차 싶었던 겁니다. 솔직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거 아니면 저것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부엌대기 취급을 받고 있겠습니까? 진작 저희 친정 식구들은 물론 장례식장 직원들까지 싹 빼고 장례식 내내 시가 인간들을 하인처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누구 하나 허리라도 나갔으면 하고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시가 인간들도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쥐들 딴에는 제 환심 사보겠다고 뼈가 빠지게 움직였나 본데 고작 그 정도로 제 울분이 풀릴 리 만무했습니다. 비굴한 웃음을 짓는 그것들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어요. 애쓰셨어요. 조만간 한번 찾아가죠.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제 태도에 쉬어미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으나 금세 표정을 피고 살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저 시집 오기 전 저를 꼬여낼 때처럼 말이죠. 며칠 지나지 않아 꼴도 보기 싫은 시댁으로 행차를 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머물러 있어서 남편도 시댁에 가 있었어요. 뭐라도 좀 떨어질까 싶어 거지같이 침을 흘리는 꼴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 싶어 행동이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땅바닥에 준비한 두꺼운 서류봉투를 철썩 집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니놈하고는 더 떨어질 정도 없으니 잔말 말고 도장 찍어. 니들 같은 천박한 인간들이랑은 단 한순간도 더 얼굴 맞대고 있기 싫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그럼 내 엄마 장례식도 안 오려고 한 놈을 내가 거둬줄 줄 알았어? 이 금수마터 못한 새끼야? 네 엄이 장례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 웃기지도 않는 소리 집어치워! 내 엄마 유산 노리고 뒤늦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빌빌 귀여운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이 천박한 여자야? 뭐야? 이제 유산 좀 받으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우리 집 자손까지 낳아놓고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족? 당신들이 왜 내 가족이야? 니들이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엄마 일은 나한테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해? 감히 장모 사돈 장례식에 부정 탄다는 개만도 못한 소리를 어떻게 내뱉을 수가 있어? 니들은 사람 새끼 아니야. 사람도 아닌 것들 걷어줄 생각 추워도 없어.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애들 봐서라도 제발. 넌 애들 생각해서 나랑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굴었어? 장모 아플 때 한 번을 안 찾아온 놈이 우리 엄마 유산에 눈 돌아서 거지처럼 빌빌대는 꼬라지하고는. 네 빈대 같은 식구들하고나 지질이 궁상 떨며 살아봐. 니까지 것들 내 가족 아니니까. 여보! 여보! 아마 제가 친정 엄마로부터 유산 한 푼 받은 게 없었더라면 저 집구석 벗어나려고 이혼하겠다고 한들 저리 잡기나 했을지 의심스러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인간들에게 더는 제 인생을, 우리 귀한 아이들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무려 쌍둥이를 임신한 며느리 직장까지 찾아와 그 난동을 부린 걸 입증해줄 직장 동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차고 넘쳤다는 말이죠. 며느리 근무 시간에 전화로 업무 방해를 한 건 물론 지속적인 폭언에 대한 증거가 제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정의 소홀하고 이 모든 정서적 폭력을 용인한 남편은 덤이었죠. 제 경제력이 남편 놈에 비해 훨씬 뛰어났으니 아이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 역시 제게 넘어왔습니다. 이혼은 어려울 것도 없었죠.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제 딸년 시집 잘 보내겠다고 혼수 준비하면서 뒤로 저희 아버지 돈까지 빌렸더라고요. 그 사돈 어른 딸을 그렇게 홀대해놓고 뻔뻔하게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자까지 쳐서 당장 갚지 않으면 소송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집구석에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시누이가 울며불며 난리를 쳤다는데 뭐 제 알바인가요? 이혼하면서 저한테 집도 절도 다 뺏긴 전 남편 놈은 본가로 기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집안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인간이 없으니 만날 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라는 소리는 그 앞집 아주머니께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어요. 하도 밉살스러운 짓을 하고 다녀 그런지 곳곳에 적들이 산재한 전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지도 이제 제법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그러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저도 저지만 엄마 먼저 보내시고 많이 쓸쓸해하는 아버지께서 저희 딸아이들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니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시자 떼어내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